자,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 계산 공식의 다섯 번째 항을 간단히 보겠습니다.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. 자, 총 8가지 항 중에서 플러스가 5개가 있고요. 마이너스가 3개 있어요. 자, 플러스 중에서 마지막 이 U에 대한 것입니다. 이 U는 fuel in use, use의 앞 글자 U를 딴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이 항들은 원재료의 생산, 그러니까 1차 생산, 어떤 원료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농업을 통해 만들어내거나 이랬을 때 그 생산에서부터 그걸 1차, 2차, 3차 가공하고 운송하고 뭐 하는 등등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계산을 한 것이죠. 근데 이제 5번째 항 EU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사용할 때, 그러니까 LCA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 후 폐기까지의 전체 총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 LCA 원칙이죠. 네, 여기서 바로 그 부분이 됩니다. 자, 이 RED2는 뭐냐면 재생 에너지에 관한 법이고요. 그거는 주로 이 바이오제닉, 그러니까 생물 유래의 원재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가솔린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. 사용했을 때, 그러니까 이제 다 만들었어요. 콩농사 지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서 이제 차를 운송을 하거나 차에다 넣고 연료로 사용하거나 혹은 발전소에서 기름을 떼가지고 뭐 전기를 발전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공용 어떤 열을 공급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용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때 마지막으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의 U가 되겠습니다. 자, 원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. 2가지로 나눕니다. 그 제품을 2가지로 분류해서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바이오퓨얼이라고 해서 운송용으로 쓰이는 액체 연료, 운송용으로 쓰이는 액체 연료를 바이오퓨얼이라고 부른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. 예전에. 자, 그 경우에는 배출량 계산을 아예 안 해요. 그러니까 생물 유래의 바이오제닉, 생물 유래의 연료를 사용하여 운송을 한 경우에는 CO2, 그다음 메탄, 아산화질소 이 3가지 전부 다 무시합니다. 배출 제로로 봅니다. 그러니까 아주 계산 쉽죠. 이 경우에는. 자,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? 그 재생에너지가 전기 발전을 위해 쓸 수도 있고 혹은 열 발생을 위해 쓸 수도 있죠. 연료를 연소시켜 가지고 발전을 한다거나 혹은 열을 발생시켜서 그 열을 활용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. 그 경우에는 CO2 빼고 CO2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바이오제닉의 경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재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봅니다. 넷 제로로 봐요. 그래서 CO2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 대신 메탄과 아산화질소 2가지는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이 계산도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게 그 RED2 규정을 보면 Disaggregated Default Value, DDV라는 그 표를 찾아보면 사실 요 값도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계산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이냐, 이게 바이오 디젤이냐, 바이오 가솔린이냐, 혹은 그 메탄 기반의 어떤 연료이냐, 뭐 이런 연료들의 종류가 나와 있고 그걸 연소할 때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양들은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곱셈해주면 돼요. 사용한 연료의 양으로. 그렇게 하면 되는데, 굳이 이거를, 개별 계산, 그러니까 이제
RED2에서 이야기하는 individual calculation을 하겠다면 그 공식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U는 뭐냐면은 자, 배출계수 EF 뭐에 대한 배출계수 메탄의 배출계수 곱하기 메탄의 지구온난화 지수 글로벌 워밍 포텐셜 그 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산화질소에 대해서 똑같이 해줍니다. 아산화질소의 배출계수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지수 두 개를 곱한 거를 합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가스가 다른 거니까 각각 계산해서 합산해서 합산한 값을 뭘로 나눠주느냐 LHV 그러니까 저위 발열량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죠. 그 저희 발열량을 나눠서 곱하기 1000은 뭐냐면 그 단위 맞춰주는 겁니다. 단위.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.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바이오 디젤 1톤을 발열에 사용할 때 전기 발생이 아니라 이제 발열에 사용할 때 배출량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요 공식을 도입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바이오 디젤을 연소시켜서 열을 발생시킬 때의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0.01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건 IPCC 가이드라인에 그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차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GWP 지구온난화 지수가 28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 어디에요? IPCC 가이드라인에 두 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찾아서 배출계수 곱하기 지구온난화 지수 하고 이걸 합산한 다음에 자 37.2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연료가 있을 때 그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그러니까 잃어버린 열이죠. 그 열을 100% 활용할 수 없죠, 실제로.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소모되는 사용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린 열들이 있어요. 이제 그걸 감안하여 우리가 활용하는 열의 그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단위 보시면 1톤 내에 어떤 연료를 사용할 때 줄이라는 단위가 생깁니다.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LHV이죠. 그런데 바이오 디젤에 대한 LHV는 37.2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 이걸 찾아서 이렇게 곱셈을 하면 돼요. 그래서 단위 맞춰 주시면 자 22.1g 이산화탄소 동등값에 대한 건데 뭐에 대한 거다? 1메가줄 일을 시킬 때 1메가줄 일을 뭘로? 바이오 디젤을 통해서 시킬 때 22.1g의 CO2 상당량이 배출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1톤 발열에 1톤을 바이오 디젤 1톤을 이제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때에 지금 이거는 이제 메가줄 단위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1톤 그러니까 중량 단위로 다시 바꿔줘야겠죠. 그러면 이제 이게 메가줄 단위였는데 이걸 아까는 37.2라는 LHV를 나눠줬지만 다시 이게 역산해주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. 그럼 1톤 사용할 때 822.1kg의 CO2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5톤이면 곱하기 5 해주면 되고 10톤이면 곱하기 10 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fuel in use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단순한 편이고 더구나 그 뭡니까 RED2에서 찾아서 그냥 넣으셔도 되고 게다가 우리가 지금 ISCC 인증을 하는 경우에 이 연료를 어디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유럽연합이죠. 유럽연합.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항은 아니라는 겁니다. 최종 이용이 아니죠. 우리는 이제 연료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EU라는 이 5번째 항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